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모부터 볼게요. 시. 맞아. 거기 맞아.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럼 어느 사이니까 니네는 어느새라고 하면은 순식간이냐 천천히냐? 순식간이지. 그래서 갑자기라고 체크를 하시면 돼요. 나의 동그라미. 왜 동그라미 쳤을까? 화자. 아내도 없고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고 부모도 없고 동생도 없어. 어떤 상태? 홀로자식 말고 어떤 상태? 완벽하게 홀로 되었다. 외로운 고독감이 나와야죠. 어느 바람 쐬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었다. 쓸쓸한 밑줄. 그 다음에 화자가 거리가 쓸쓸하다고 표현했거든. 거리가 진짜 쓸쓸한가? 아니죠. 그래서 이건 뭐 때문이다? 화자의 정서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자의 정서. 그래서 화자는 고향이 있는 게 아니다. 타지다. 와이프도 없고 동생도 없고 가족이 없어. 바로 날도 저물어서 저녁이죠.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오는데. 어때? 바람부터 가로 열어봐. 추위는 점점 더해온다. 가로 닫아봐. 이 부분이 이제 그거거든요. 배경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배경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뭘 표현하고 싶었을까? 세영아, 이걸 통해서 뭘 설명하고 싶었을까? 그 문장을 왜 썼을까? 왜 썼냐고요? 왜 썼을까? 쓸쓸한. 오케이,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야. 그래서 써주세요. 쓸쓸함 강조. 그래서 문제에서는 화자의 정서를 부각시킨다, 강조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나는 어느 목순에 집 헌 사슬간 사세밑줄. 삿은 돗자리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돗자리입니다. 한 방에 들어서 쥔을 붙였다. 쥔을 붙였다의 밑줄. 이 주인장이라는 말 들어봤죠? 주인장. 그러면 그때 주하고 이하고 합쳐서 쥔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쇳내라는 말 들어봤나요? 그 어디 사극이나 아니면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가끔씩 그 노비나 평민, 저기 천민들이 쇳내가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거든. 그것도 소인내입니다. 소인내 원래는 줄여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쥔을 붙였다는 그래서 뭐예요? 월세살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는 새빵살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나는 뭐예요? 후각에 대한 이야기고요. 춥고 촉각이고요. 누긋하다. 요놈도 촉각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가 쓰이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화자가 있는 방은 자기 방도 아니야. 그치? 월세 내고 거기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방이 깨끗해? 안 깨끗해? 그러니까 화자가 얼마나 그지 같은 상황인지 알 수 있겠죠. 이해됐죠? 낮이나 밤이나니까 뭐예요? 서로 반대되는 시어를 사용해서 하루 내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죠.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대. 그러면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케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나 혼자도 많다니까 나 하나 감당하기도 벅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거기다가 스스로 벅참이라고 적었어요. 스스로도 벅참.
그래서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너무 그지 같은 환경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해됐나요? 나중에 막 한 50, 60 먹었는데 고시원 살고 있어봐. 존나 슬픈 일이란 말이지. 그럼 어때? 아, 삶이 참 벅차다라는 생각이 들게 돼. 그래서 지금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딜옹뱅이의 딜옹뱅이 밑줄. 여기서의 옹은 항아리 옹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딜옹뱅이라는 것은 작은 항아리 뚜껑 같은 접시예요. 북덕불의 밑줄. 북덕불이 뭔지 아나요? 북덕불? 북덕불? 그 승범이 생존 게임 해봤냐? 네. 뭐 포레스트나 이런 거 게임 해보면 나중에 알겠지만, 너네도 알겠지만 맨 처음에 우리가 생존 게임 같은 거 막 불 붙이지. 그때 그냥 바로 나뭇잎에 한번 불 붙어? 아니, 맨 처음에 그 잎사귀 마른 거 이렇게 뭉쳐진 거에다가 불 붙여서 후후 불어서 불을 붙이거든요. 그게 바로 북덕불이에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아주 자그마한 지푸라기로 생긴 거야.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막 모아가지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불씨를 만드는 데 쓰는 거지. 그럼 이 불은 커, 작어? 작겠지? 그치? 그릇에 담길 정도의 불이니까. 그래서 딜옹뱅이에 북덕불이라도 담겨왔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이제 따뜻한 거죠. 이것을 안고 손을 쬐며 제 위에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한다. 제 위에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한다의 밑줄. 이제 이 부분은 할 짓이 없는 거야. 할 짓 없음. 한마디로 무료한 일상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무료한 일상입니다. 또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나가서 일도 하면 좋은데 일도 안 해. 쳐 누워있어. 손깍지에 베개를 머리에 손깍지 베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여기서 굴기다는 구르기도 하면서 이런 의미입니다. 완전 한량이지. 니네 이제 그런 거죠. 어릴 때 이제 보통 집 바닥에 누워가지고 자빠져서 뒹굴뒹굴 하잖아요. 저 그거 하고 있어요. 얘가 얼마나 할 일 없는지 알겠죠. 자, 그래서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 가로 열어볼까? 슬픔 밑줄, 어리석음 밑줄. 소처럼 지규법이고요. 지규법 써주고요. 연하여는 연달아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너네 되새김질 들어봤지? 되새김질. 되새김질이 뭐야? 다시 씹어보는 거거든. 새김질이 씹어보는 거예요. 다시 씹어보는 거. 소가 풀을 막 계속 씹잖아, 껌처럼. 그래서 여기서 새김질한다. 새김질의 밑줄. 가로다가. 그러면 여기서 슬픔과 어리석음을 계속해서 씹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생각해봐. 너의 슬픔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형체가 없잖아. 근데 씹다고 표현했지. 어리석음 형체 없잖아. 씹는다고 표현했지. 뭐에 대한 이야기? 뭘까? 눈에 안 보이는 거. 봐봐. 이제 우리 문법 같이 생각해봐. 눈에 보이는 거 뭐라고 해? 구체명사라고 하지. 눈에 안 보이는 거 뭐죠? 추상명사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감정이랑 어리석음, 슬픔은 눈에 안 보이니까 추상적인 관념이 되는 거지. 이해되나요? 이 추상적 관념을 어떻게 시키고 있어? 되새김질 하려면 실체가 있어야 되지. 그것처럼 구체화시켰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바로 뭐예요?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입니다. 써줄까요?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그래서 보통 시들에서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가 언제 나와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이 본인의 감정 이야기를 할 때 많이 나와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감정 이야기 할 때는 혹시 이 감정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표현을 하지 않는가? 약간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돼요. 예를 들어 또 이런 거지. 사랑을 불태우다 라고 했어. 그치? 물론 사랑을 불태우다라는 말은 관용적 표현으로 사랑이 이렇게 확 솟아올랐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사랑은 애초에 구체적이야 안 구체적이야? 추상적인 거지. 그럼 불태울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이것도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이해됐나요? 네. 내 가슴이 꽉 메울 적이며 답답한 거예요. 여긴 답답이라고 적으셔야 되고요.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일 적이며, 뜨거운 것의 밑줄, 이것은 눈물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또 내 스스로
화끈 낯이 부끄러울 적이며 부끄러울 적의 밑줄 별표. 이 부분이 뭐야? 답답하고 눈물 났어. 그 다음에 어떻다? 부끄럽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성찰이죠. 뭘 했더니 쳐놓아가지고 내가 왜 슬프지?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살고 있지? 이걸 생각했더니 처음엔 답답한 감정이 들었대. 그 다음은 눈물이 났대. 그 다음은 부끄럽기 시작했대. 그럼 이제 부끄러웠으니까 뭐 해야겠어? 나아가야지 사람이. 그래서 그 뒷내용은 이제 나아감으로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리어. 봐봐. 이것도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리어에 가로 열고 닫아봐. 무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무게가 없잖아. 추상적 관념이니까. 근데 무게가 있다고 표현을 했으니까 이것도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에 대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세영이 이해돼? 응. 그래서 여기서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고 써봅시다. 이것도. 자, 근데 뭐 돼? 죽을 수밖에 없대. 그럼 이게 내 운명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지? 이게 바로 뭐예요? 운명에 대한 수용적 태도예요. 수용적 태도.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이렇게 살던 놈이야. 이렇게 찐따처럼 생각하고 울고 나는 더 이상 똑똑하게 살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지. 근데 그 다음에 뭐라도 있어. 그러나의 세모. 현대시에서 그러나는 어떤 역할을 한다? 그렇지. 시상의 전환의 역할을 한다. 시상의 전환이라고 적어주고. 그래서 우리가 시상의 전환이라고 하지만 시상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문학에서 어떤 용어다? 시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이야기다. 오케이? 그래서 시상의 전환이라고 했으니까 이때까지는 저 찐따예요. 그런 인생이에요. 그렇지만 부끄러움 느꼈으니까 뭐 하자고? 이제 나아가자고. 그러나 잠시 뒤에 고개를 들어의 밑줄. 상승의 이미지. 그럼 봐봐. 이때까지 화자 뭐 하고 있었어? 누워 있었지. 이제 고개를 들었지. 고개를 들음으로 인해서 어때? 어떤 행동부터 바뀌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면적인 동요가 내면적 갈등에 해소되면서 본인이 고개를 들고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자르고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장을 바라보는 것인데 잘라. 그럼 봐봐. 문창을 바라봐. 문 밖을 생각하기 시작해. 이때까지 문 안에 있었잖아. 그 다음에 눈을 떠서도 높은 천장을 쳐다보니까 내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이 시작되는 거야. 이해됐나요?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것이다 라는 걸 생각했대. 그럼 내 뜻과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내 운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의 밑줄. 이게 바로 뭐야? 절대자에 대한 이야기죠. 이해되나요? 내가 내 뜻대로 안 돼. 근데 나보다 더 높은 게 있어서 나를 굴려가고 있어 라고 했으니까 내 운명을 조종하는 누군가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손범이도 이해됐지? 오케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여러 날의 밑줄. 그래서 화자는 며칠간 고민을 해봤대.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앙금이 되어 가라앉는다. 여기도 슬픔 가로 열고 가라앉고에 가로 닫고. 이것도 어때? 슬픔 눈에 보여? 안 보여. 한탄 눈에 보여? 안 보여. 이런 것들이 가라앉았대. 가라앉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이것도 추상적 관념에 구체합니다. 이제 이 정도 하면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가 뭔지 알겠지? 지금 한 작품에서 한 3번, 4번 설명하고 있어.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를. 자, 그러면 이제 또 이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봐야 돼요. 슬픔, 한탄,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이었지. 근데 가라앉았다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계속해서 슬픔과 한탄이 느껴지는 상황인가? 아니면 더 단단해졌나? 그런 게 아니라 뭐다? 가라앉았다라고 했으니까 나는 이제 마음을 다 추스렀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거기다가 마음이 추스렀다. 마음을 추스름. 자, 그래서 가라앉았대. 그래서 이제 뭐만 생각나? 외로운 생각만 생각이 나는 거야. 아, 엄마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지.
왜 나는 혼자일까? 더러 나주손에 살랑살랑 밑줄. 음성 상징어죠. 사랑눈의 밑줄. 이건 이제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겨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이 뭔데? 사랑눈이 문창을 치면서 더더욱 나를 괴롭히는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련이 더 심해지는 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화로를 더 가까이 끼며 무릎을 꿇어보며 어느 먼 산 뒷옆에 바위 섭에 따로 외따로이 서서 어니부터 가로 열어야 돼요. 문장이 좀 어렵거든요. 이 부분은. 서서 어두워 오는데 하이안이 눈을 맞을 자르고 그 잎새에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자르고 그 드물다는 굵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었다. 가로 닫고 갈매나무의 동그라미. 화자가 뭘 떠올렸죠? 갈매나무를 떠올렸습니다. 뭐 때문에? 굳고 정한이라고 했으니까 굳고 정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굳고 정하다는 바를 정도야. 바르다에 대한 이야기. 굳다는 뭐예요? 우리가 굳건하다, 강건하다 이 의미죠. 그래서 보시면 바위섭에 따로 외로이 섰어. 얘도 홀로 있네. 지금 우리 문장 두 개로 잘랐잖아. 이 두 문장 다 갈매나무에 대한 설명이잖아.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래서 바위 옆에 따로 외롭게 섰다니까 화자도 외롭지. 저 새끼도 외로운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감정이입인 거예요. 갈매나무는.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바위 옆에 따로 섰다 외롭다. 어두워와 시간이 밤이 되고 있어. 하이안이 눈을 막고 있어. 화자랑 똑같이 시련을 겪고 있는 존재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그 마른 잎새에는 쌀랑쌀랑 소리나는 눈을 맞으면 그 드물다는 굵고 정한 갈매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라고 했으니까 나도 저 갈매나무처럼 살아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감정이입과 객관적 상관물의 느낌이 다 있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 남신의 유동 박시봉방은 아마 얘네 둘은 했을걸? 너네 둘은 하지 않았어? 남신의 유동 박시봉방? 너네 시험범이었잖아. 네. 그래서 편지글의 형식이어서 뭐 남신의 주에 있는 유동에 살고 있는 박시봉이란 놈의 방에서 쓴 글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네. 편지글 형식이었죠. 그래서 마저 보겠습니다. 다음 윤동수의 참외로. 참외랑 내가 저번 주에 설명 안 했냐? 어디서 설명했는데 현대식 그 미래엔 NJ에 있었던 것 같은데 NJ에 있었지? 저 원래 우리 하던 그 종이댁에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지. 복습 안 했구나. 기억 안 나요. 그러니까 복습 안 했지. 네. 순보에 복습했냐? 안 했어요. 복습 안 했어? 안 했어요. 안 했어? 네. 저번에 한 것 같은데 마저 보겠습니다.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거울의 동그라미. 자, 그래서 모든 시에서 본인을 비춰볼 수 있는 거, 내가 비추는 것은 싹 다 뭐다? 성찰의 매개체로 보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거울은 성찰의 매개체가 되는 거죠. 자, 파란의 시각이라고 써주시고요. 녹이 낀의 밑줄 한번 쳐주시고요. 자, 거울은 거울인데 어떤 거울이다? 녹이 낀 거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녹이 꼈다 라고 했으니까 오래된 거죠. 오래됐습니다.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거울 봤더니 누가 있어? 내 얼굴이 있어. 내 동그라미. 화자 체크 한번 더 해주시고요. 공통점이니까요.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욕될까의 밑줄. 욕될까? 내가 이렇게 내가 나 스스로를 보고 병신 같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지. 어떤 거울을 보고? 녹이 낀 거울을 보고. 이해됐어? 그냥 거울이 아니라 녹이 낀 거울이야. 그 얼굴에 비친 나는 얼굴에 녹이 묻어있겠지.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오래된 유물처럼 내 얼굴은 썩었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자조적 태도입니다. 난 병신이야 라고 했으니까 자조적 태도가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나는 나의 참회의 밑줄. 참회는 그럼 이제 뭐예요? 반성이죠. 반성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뭐라고 쓰는지 아래 봅시다. 짝대기 되었고 써져 있죠. 만 24년 1개월 화자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이죠. 24살. 무슨 기쁨을 받아 살아왔던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궁금해? 안 궁금해? 아무런 기쁨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래서 이 부분은 뭐에 대한 이야기나? 서리법에 대한 이야기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서리법입니다. 자, 그럼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는 나는 아무런 기쁨 없이 이때까지 살아왔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 내일일지 모레일지는 몰라. 근데 언젠가는 올 즐거운 날이야. 즐거운 날의 체크.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래가 오면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된대.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글은 미래에 쓰게 되는 참회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때 그 젊은 나이의 밑줄. 이게 지금 언제? 현재. 위에서 말했던 만 24년 1개월을 살아온 그날 썼던 참회록을 보고 다시 나는 반성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의 밑줄? 그러면 미래의 나, 이 즐거운 날에 살고 있는 미래의 나는 현재 부끄러워하고 있는 나를 또다시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거야. 왜 그렇게 부끄럽게 살고 있니? 또 물어본다는 거지. 그래서 봐볼까요? 왜 부끄럽게 보겠어? 나는 윤동주의 삶을 이건 좀 봐야 돼, 같이. 화자가 윤동주의 삶 자체는 뭐였어? 항일운동을 하긴 했지. 적극적으로 했어? 안 했어. 그렇기 때문에 윤동주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한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는 본인에 대한 그 실망감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는 친구들은 다 독립운동을 하는데 본인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있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나는 무슨 기쁨을 바라서 이렇게 구차하게 살고 있는가라고 하면서 본인 인생에 대한 회의감인 거예요. 의심이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근데 중요한 건 행동을 하지 않고 있지. 시 쓰고 있잖아. 그래 놓고 나중에 참여록을 한 번 또 쓰는 거야. 그때 그러면 그때 그렇게 부끄러웠으면 행동을 했었어야 되는데 왜 또다시 그때 글만 쓰고 말았는가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현재도 여전히 적극적으로 성찰하고 있지 않는 스스로에 대한 반성이 되는 거예요. 밤이면 밤마다니까 매일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나의 거울을 이 거울이 아까 녹이 낀 거울이죠. 그래서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가를 열고 살아줍시다. 누가 누구한테 하고 있어? 내가 나한테 말하고 있어. 그러면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거울을 닦는 행위는 거울을 깨끗하게 만드는 행위지. 그러니까 뭐예요? 성찰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건 성찰의 행위. 자, 그러면 그 행위에 대한 결과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그럼 생각해봐. 운석 밑으로 사람이 간다. 어벤져스야? 다시 아마겟돈처럼 이렇게 올리려고? 아니지. 뭐 하는 거야 이거? 막아보려고 혼자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우리 이걸 뭐라고 해요? 자기 희생적 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됐나요? 자기 희생적 태도. 그러니까 윤동주의 삶에 딱 연결되는 거야. 일제강점기라는 그 운석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되게 슬프고 비참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반성을 하게 되는 거였고, 그래서 내가 성찰을 하게 되면 어떻게? 자기 희생적 태도로 내가 내 온몸을 바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 이해됐나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가와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공감각적 표현 밑줄. 공감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 설명은 없었죠? 1번은 틀렸습니다. 동일한 색채화를 반복하여 시적 정서를 고조시키고 있다. 나만 봐도 돼. 파란색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계절적 배경을 소재로 하여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물론 가는 맞습니다. 아까 겨울이었죠. 나에는 계절적 배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상징성을 띤 소재를 제시하여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징성이라는 것은 본문에서 명확하게 어떤 거다라고 이야기를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원관념이 없는 거예요. 그럼 화자가 갈매나무를 떠올렸지. 갈매나무를 떠올렸어. 갈매나무가
정확히 나라고 이야기했어 안 했어? 안 했지. 그러니까 가에서는 갈매나무가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나에서는 뭐 상징적이다라고 하면 거울, 성찰의 매개체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새 대상을 생동감 있게 했다. 쌀랑쌀랑밖에 없었죠. 가에서밖에 없었습니다. 나에서는 없었어요. 그래서 5번도 틀렸다.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시간 중심으로 기억에서 미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소중한 존재들과 이별하고 현재의 상황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을 나타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사이에 갑자기라고 했으니까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다 라고 했으니까 1번은 맞는 말이 되는 거죠. 2번 니은은 정처없이 떠드는 화자의 처지가 더 악화되리라고 예감하게 하는 시간을 의미한다. 니은은 뭐요? 바로 날도 저물어 버렸어. 저녁이니까 더 할 게 없겠지? 그래서 2번도 맞는 말. 디귿은 자신이 처한 현실적 문제의 타겟책을 치열하게 모색하는 시간이다. 디귿이 뭐였어요? 낮이나 밤이나 혼자 많은 것 같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이거는 내가 해결을 하려고 생각을 했다는 건가 아니면은 그냥 족밥처럼 나 왜 이러지를 생각했던 건가 나 왜 이러지를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4번 니을은 자신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자책감이 심화되는 시간이다. 니을 봅시다. 낯이 부끄럽도록 부끄럽다. 뭐 했더니 내가 나를 다시 되돌아봤더니. 그러니까 4번은 맞는 말입니다. 5번 볼까요? 미음은 자신의 내면에 몰입하던 화자의 의식이 상상을 통해 떠올린 대상으로 옮겨가게 된 시간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저녁에 나는 나에 대한 생각이 뭘로? 갈매나무로 넘어가게 되었죠. 그래서 5번은 맞는 말이 되는 거죠.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1년은 내 얼굴이 녹이 낀 대상 속에 남아있다고 함으로써 자신이 처한 부정적 상황, 얼굴에 녹이 낀 게 거울에 보인다라고 했기 때문에 1번은 맞는 말이 돼야 되는 거죠. 2번 보겠습니다. 제1년에서 이다지도를 통해 강조된 부정적 감정은 제2년의 한 줄의 줄이자에 나타난 단호한 태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다지도 한 줄의 줄이자라고 했으니까 내가 나한테 줄이자라고 했으니까 하겠다라는 이야기지.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이죠. 3번 제3년에 또 한 줄의 참여로에는 제2년에서 의문문을 통해 제시된 참여 내용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담겨있다. 그래서 3년 미래에는 2년에는 그럼 그때 왜 안 하고 아까 설명했지. 그렇기 때문에 3번도 맞는 말이 돼야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제3년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에 함축된 화자의 생각은 사연에 제시된 행위의 동인으로 작용. 동인이라는 것은 그 움직이게 된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움직일 통해 원인 할 때 인자입니다. 인과관계 할 때. 그러면 4번도 맞는 말이 되겠죠. 이해됐나요? 승범이 이해됐죠? 5번 보겠습니다. 5년에서 뒷모양을 비춰주는 거울은 제1년에서 내 얼굴을 비춰주는 구리거울과는 모순된 지향이다의 밑줄. 애초에 거울이 지향점을 보여주는 거였나요? 아니었죠. 이렇게 살아야겠다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5번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구리거울과는 모순된 지향이다 라고 했으니까 서로 공존하기 힘들다에 대한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지향점이 무엇이냐에 대한 이야기야. 근데 1년에서는 거울을 보고 그냥 나를 발견한 거지 지향점이 있진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번이 틀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오케이? 순범이도 오케이? 응. 이해 안 된 거 없으면 말해도 돼.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보기를 첨가하여 가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와 나는 모두 내면 성찰을 통해 내면 성찰의 밑줄 그래서 반성한 거죠. 삶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표현한 작품이다. 가의 화자는 가의 동그라미 가족과 고향을 떠나 외진 곳에서 상실감과 회한에 젖어 외진 곳의 밑줄 고통스럽게 과거를 돌아보다가 고통스럽게 과거 밑줄 그래서 아까 되새김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삶을 이끌어가는 근원적인 힘에 대한 깨달음 뭐였어요? 나를 굴려가는 것이 있었다. 절대자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새롭게 삶의 의지를 다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건 갈매나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나의 화자는 암울한 시대에 소극적으로 살아온 자신의 삶을 반성하다가 현재와는 나의 동그라미 쳐놓고 소극적인 밑줄 현재와는 다른 미래의 시대 상황에 비추어 자신을 새롭게 성찰의 밑줄 자신에게 부어질 비극적 운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자세다. 그래서 자기 희생적 태도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1번부터 보겠습니다. 가에서 나 혼자도 너무도 많은 것 같다라고 토로한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무게에 짓눌린 화자의 심적 고통. 나도 벅차라고 했으니까 1번은 맞는 말. 가의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은 화자의 삶을 굴려가는 근원적인 힘을 맞는 말이죠. 조물주에 대한 이야기. 가라앉을 것은 앙금이 되어 가라앉는 것은 화자의 마음이 안정되어가는 과정을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차분해졌다고 설명을 했죠.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입니다. 나의 그 어느 날에 어느 즐거운 날은 암울한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 자신의 미래를 맞냐? 아니지. 미래 이미 밝은 날이 되어야 돼. 이해되죠? 대처할 수 있는 미래가 아니라 대처가 돼서 다 완전히 광복된 상태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가의 그러나는 화자의 사고에 전환이 일어날 것임을 알려준다. 시상의 전환에 대한 이야기죠. 표지의 밑줄. 그래서 모든 문제에서 표지라는 단어가 나오면 표지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표지는 표지판에서 따온 단어입니다. 나의 그러면은 새로운 성찰의 결과로 얻게 될 자신의 삶에 대한 변화된 인식, 결과라고 설명을 했죠? 그래서 성찰의 결과다 라고 했으니까 4번도 맞는 말. 가의 굳고정한 갈매나무는 자신이 지향하는 삶의 자세를 나의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모습은 성찰을 통해서 수용하게 된 비극적 운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도 맞는 말이 되겠죠. 이해됐죠?